정치인사이트 신지호,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막바지에 다다른 여야의 총선 경쟁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51분 정도 담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전공의 파업이 지금 시작된 지 지금 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국민들의 이제 불편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언급이 있었고, 의대 정원 이제 증원과 관련해서 그것의 이제 어떤 객관성, 뭐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강조를 했고, 막바지에 이제 의료계를 향해서 이제 과학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그런 안을 이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대화할 수 있다. 이제 또 대화의 어떤 그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제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의료계는 또 조금 좀 냉담한 반응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분께서는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어제 예.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앞부분만을 너무 주목한 거 아니냐. 예. 물론 이제 분량상으로는 그 2,000명을 왜 할 수밖에 없었던가. 예. 그 당위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만 예. 어제 그 메시지의 키워드는 2,000명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열어놓고 의료계와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다. 그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의료계에서는 크게 주목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그런 뭐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든가 예. 오늘 오전에 또 대통령실의 입장 재천명을 통해서 2,000명이라고 하는 내년 의대 정원 확대 그 숫자에 더 이상 뭐 고집하지는 않는다. 예. 얼마든지 의료계와 얘기를 해보자. 예. 뭐 이런 거니까요.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공이 의료계로 넘어갔다. 예. 그 의료계 2,000이라는 숫자에 계속해서 고집을 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못 하겠다는데,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취소 예. 3개월 그것도 유예했죠. 예. 그다음에 2,000명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 했죠. 예. 그렇다면은 그간 의료계의 주장에 따르면 대화를 위한 예. 선행 조건은 다 해결된 셈이죠. 예. 네. 자, 그러면 뭐 의료계가 어제 이제 대담 이후에 이제 발의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성태윤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있어서 대화 쪽으로 좀 이제 방점을 많이 찍는 그런 분위기인데, 의료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가 이제 남아 있나요? 네. 참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 네. 국민들 또 화통 예. 또 터뜨리는 데는 정말 선수인 것 같아요. 소통 예. 능력 정말 제로란 말이 딱 맞는 그런 어제 담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 신지호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1분 동안에 2,000명을 해야 하는 당이 예. 세 가지를 조목조목해서 2,000명을 고수했습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고 정부가 모든 통계와 인구를 다 검토했고, 두 번째로 내년부터 2,000명을 늘려도 부족하다. 그랬고, 심지어는 2,000명 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다. 헌법까지 2,000명 정원을 가지고 헌법적 책무라고까지, 헌법적 질서까지 얘기한 그런 그 담화였습니다. 예.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예. 여당 의원들까지 대통령 바로 나온 즉시 사과해라. 당에서 탈당해라. 예. 까지 했겠습니까? 하물며 의사들은 어떻겠습니까? 50분 중에 1분, 그것도 합리적 근거 가지고 합의해 오면은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겠다 그랬지, 정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각종 부속된 정책들을 예. 또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의사들을 협박한 그 담화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지, 정말 아무리 선거가 급해서 2월 달에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윤석열 씨 처음으로 40% 넘어갔는데, 선거용 이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의료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정말 발표했어야 될 정책인지, 문재인 정권 때 400명도
결국 실현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예. 재앙 앞에서 무너졌습니다마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결국 의료계의 이 집단 반발 예. 뭐 그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예견되는데 하필이면 선거 2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그것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로스쿨 했는데 51개 대학을 다 직접 방문해서 실증 조사까지 다 했거든요. 예. 하물며 의과대학인데 절반도 50%도 채 하지 않고 어떤 대학은 심지어는 줌으로 예. 이렇게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게 이 중차대한 정책이 그 정도로 준비 안 되고 부실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나마도 수습하겠다고 하는 그 담화가 국민들을 더 예.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절망적인 그런 담화였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장 뭐 사전 투표는 이번 주 금토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말이죠. 이 의정 갈등 이 문제가 이제 어제 이제 담화까지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뭐 대화의 또 물꼬가 트일지 뭐 전격적으로 어떤 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그건 뭐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의 예. 몫이니까 저희들이 뭐 섣불리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예단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제 대통령의 담화, 대통령실에 오늘 오전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입장 표명에 대해서 예.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의료계가 좀 지나치게 경직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또 거꾸로 정부가 오히려 좀 융통성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건 그 유권자의 판단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우리나라 그 의대 정원이 지금 뭐 20몇 년째 종결돼 있잖아요. 예. 역대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아까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도 할래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그렇게 실패하고 그간에 미리 그 선행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체를 해소해 줬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대규모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죠. 예방할 수도 있었죠. 근데 예. 그 누구도 표의 정치라는 건 사실 표를 먹고 사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표를 그 깎이고 싶지 않아서 역대 어느 정권이건 그냥 적당히 타협해 오면서 그 의료계의 그 문제점들이 갈수록 그냥 커진 상태에서 예. 요번에 이게 터진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뭐 유불리 안 따지고 예.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유불리 안 따지고 설령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총선을 뭐 크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의료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 이제 결정했다. 네. 예. 이제 그 판단은 결국은 또 유권자들께서 이제 또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미 총선에 그 반영되지 않았을까. 예. 비단 이 정책뿐만 아니고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균형적인 게 아니고 예. 일방적으로 지금 기울어서 지금 그래서 결국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도 마련됐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절박하게 생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지금 대통령을 탈당 요구까지 하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결국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예.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또 생명 예. 또 대한민국의 이 그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게 하는 그 책무가 결국 여당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해서 정권 넘기고 이런 게 선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과 당 집권 여당 정부 집권 세력들의 능력과 무능
그다음에 무책임을 예. 이미 지금 심판하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정책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문재인 정권 때 2020년에 앞으로 4년 전입니다. 예. 400명 그 네. 증원을 제안했거든요. 코로나 전국 때 코로나 그 대란으로 인해서 무산됐지 선거 때 발표한 게 아닙니다. 선거 때 이득 보기 위해서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도 역시 의사를 늘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정부에서 그 의논하고 안을 만들 때는 이 의료계와 협상의 그 폭을 예. 레인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정도 우리가 안을 가져가면은 또 의료계에서 또 사회적 연대 논의기구 틀을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야당과 또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각 논의 단위의 이 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준비해서 조금 늘려서 잡는 게 상례거든요. 법안들도 마찬가지 예.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예. 서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결국 야당 몫이라는 게 있고 야당 몫이 이 민주주의에서 이 다수 절대 위너 텍스 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정부 정책도 역시 예. 그렇게 준비되는데 이번 의사 정원 문제야말로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준비했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웅심 나는 할 수 있다. 예. 라는 이런 독선적 태도들이 결국 이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지금 이미 왜 여당에서조차도 예. 정부에서조차도 청와대 성태윤 실장조차도 예.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담화 같이 의논해서 준비해서 만들었을 거거든요. 예. 끝나면 아차 이게 아니다 싶어서 예. 정원 조정 얘기를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 준비 안 된 정권의 알겠습니다. 이 무능과 무책임이 예. 이런 이 참화를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저는 심판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선거 막판에 어떤 뭐 변곡점이 있을지 또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같이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양문석 후보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구에 가서 수성 새마을금고를 현장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과정을 아마 이제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요. 딸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장변했던 양문석 후보는 그 자신의 이제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남을 경우 이제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하면서 이제 사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수도권 격전지 같은 데서는 이 문제가 혹시 이제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양문석 후보의 대처를 보면 그 누구와 아주 빼닮았다, 판박이다. 그게 누구냐? 조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가 우리 딸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해서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전 그 얘기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야 될 사업자 대출이고 이 대출이라는 게 대출 총량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불법 대출을 11억 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상공업자는 그걸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요, 자기 딸이 뭐 설령 뭐 그렇게 부정 입학했다 해서 우리 딸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냐. 저는 그것도 참 이분이 서울대 교수를 한 분이 맞는가. 누군가 한 명, 그 조민이 아니었으면 누군가 한 명 입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걸 나중에 해명하는 것도 그냥 판박입니다. 뭐 그 사회 처분을 해서 사회 차익이 남으면 네. 그 사회에 환원하겠다. 5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조국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웅동학원 문제가 터지니까 사회에 환원하겠다. 자기 모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인데 즉시 물러나겠다. 5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예. 오히려 조국 일가는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 기관이죠. 13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 요번에 재산 신고한 거 봤더니요. 청와대 민정수석 때보다도 한 4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했다면서 어떻게 몇 년 동안 또 4억 원의 이 재산은 늘어났고 국가 빚 채무 130억 원은 1원짜리 한 장 갚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도 결국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조국 대표를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당에서 아직 뭐 공천 취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그 공천 룰도 그렇고 법도 예. 그렇고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예. 이렇다면은 공천 심사 받을 때 할 때 예. 제출했던 서류가 무슨 잘못 기재돼 있거나 허위로 돼 있거나 거짓으로 돼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서 당에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당에서 이루어진 모든 절차들은 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직 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 판단들은 아직 안 나왔죠.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에서 예. 지금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소한다는 것은 당장에 이 법적 시비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더 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어낼 수는 없는 거죠. 예. 당에서도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문석 다른 후보의 후보들한테 악영향은 없을까요? 있죠. 양문석 후보의 여러 가지 이 행위들이나 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해명이라고 하는 해명들이 예. 해명이 아니고 거의 폭언이죠. 폭언의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되고 안타깝고 많은 후보들은 아마 참 좀 스스로 좀 이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들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나 양문석 후보뿐만 아니고 이 공직에 참여하겠다고 예. 하는 모든 후보들의 기본적인 이 자세고 또 그 후에 불가피하게 이 숨기렸던 것이 묻어 나왔다 해도 그것을 그것을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또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뭐 수긍하지는 않더라도 예. 수긍하지는 않더라도 당사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문석 후보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된다. 당사자가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주셨고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낙동강 벨트 선거 유세장에 나가서 이제 후보들을 이제 격려하고 해서 이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했던 지역이고 양산을 이런 낙동강 벨트 지역을 이제 가서 또 현 정부를 향해서도 이제 무지무능무도하다 맹비판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맹비판하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요, 자기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그 강성 열혈 지지자들을 겨냥한 그런 사이다 발언, 그들이 들을 때는 저게 사이다 발언으로 들리겠죠. 그런데 그럼 저분이 과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분에게 합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어느 한쪽의 후보로 되니까 그 정파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올라서 5년 동안 국정 운영하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 아닙니까? 국가 원수는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그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 아니고 전직이 됐다 해서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내 평생 이런 대통령은 처음 본다. 근데 그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픽업을 해갖고 대권의 발판을 만들어준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민주당 내부의 일부 지적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런 분열적 그 언동을 한다는 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첫 번째다. 네, 알겠습니다. 서가번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또 그거를
그의 권리를 네. 누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서 네. 이렇게 한 경우는 드물지만은 그러나 직접 현장에 찾아간 경우가 드물지.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전직 대통령들 이 선거 때마다 언론 인터뷰 또는 뭐 어디 공사석에서 선거와 관련된 얘기 다 하고 네. 그게 다 방송 보도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SNS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역시 선거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걸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무도하게 하다 어쩌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선거에는 좀 그럼에도 도움이 된다고 불구하고 보십니까? 어쨌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아주 제한적으로 네. 본인과 사적 네. 인연이 있고 또 지금 양산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아니겠습니까? 네. 또 말씀하셨듯이 배재정 의원 그 사상은 본인의 선거구이기도 했고 이 본인의 핵심 참모였기도 하고요. 선거 때 가서 격려하고 방문하고 예. 또 한 말씀 알겠습니다. 하신 것은 예.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만큼 열성 지지자들이 있어서 선거에 보탬이 되니까 지원 요청을 발언 했고 방문 수위가 요청을 좀- 했고 그랬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발언 세다 수위에 보니까, 예. 대해서는 예. 선거 때 결국은 예. 선거는 무엇을 갖고 선거하겠습니까? 예. 야당은 집권당의 무능과 또 도덕성 또 뭐 여러 가지 정책들 가지고 네. 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걸 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봐달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